의사 선생님, 노인들도 자위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남성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위는 절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몸의 회복력, 호르몬 수치, 근육 반응,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했다간 오히려 전립선이 붓거나 소변을 누를 때 찌릿한 통증이 생기거나 사정 후 며칠씩 피로감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몸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예전 방식 그대로 습관처럼 자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1세가 된 비뇨기과 전문의 이주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전립선 질환, 성기능 저하, 배뇨장애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현장 경험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와 교과서엔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자위하고 나면 몸이 더 축 처지고 다음 날 기운이 없더라. 왠지 최근 들어 소변이 가늘고 시원하게 안 나오는데 자위 때문은 아닐까? 그 궁금증들 지금 이 영상에서 모두 다뤄드릴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호르몬 변화, 요도 통증, 성적 둔감화, 골반 저근육 약화, 그리고 건강한 자위 방법과 피해야 할 습관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혹시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들어본 적 없다면 앞으로 30분 동안만 함께 해보시죠. 이야기가 꽤 깊고 현실적이다 보니 중간중간 듣다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값집니다. 몸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건 없습니다. 얼마 전 외래로 오신 67세 남성분, 공무원 퇴직 후 혼자 생활하시며 하루에 한 번 이상 자위를 반복하다가 배뇨 시 찌릿한 통증과 사정 후 2일에서 3일간 피로감과 골반 불쾌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초음파와 소변 검사에서 만성 전립선염 소견이 확인됐고 저는 항생제와 알파차 단제를 4주간 투여하면서 자위 빈도를 주 1회로 줄이고 케겔 운동과 걷기를 함께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달 후 증상이 절반 이상 완화되었고 전립선 압통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66세의 남성 환자분은 자위 중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이력이 있었고 자위 중 혈압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조절하는 동시에 자위는 낮 시간, 식후 1시간 이내에만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복식 호흡과 정적 스트레칭을 동반한 준비 루틴을 지도했습니다. 한 달 뒤 심박수 변동은 줄어들었고 자위 후의 불쾌감도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 전체 상태와 연계된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무작정 금지할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도영 교수는 전립선 기능과 자위의 관계에 대해 적절한 빈도의 자위는 전립선에게 정체를 막고 세균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전립선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는 사정 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염증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므로 반드시 몸 상태를 고려해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 월 2에서 4회 자위를 꾸준히 한 그룹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급성 염증 발생률이 더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노년기 남성 생식 건강 저널에 실렸고
자위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정체된 체액을 배출함으로써 전립선 내 압력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의와 대학의 한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남성 중 사정 후 극심한 피로감을 겪는 이들에게 자위 전후 체온 조절과 물 섭취, 폭식 호흡을 병행한 루틴을 적용한 결과 회복 속도가 1.7배 빨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단순한 자위 행위 자체보다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남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있는 작은 분비샘으로 정액 일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 서서히 커지고 단단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자위를 하게 되면 몸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정액을 만들어내는 전립선이 이미 지쳐 있는데 반복해서 자극을 주다 보면 그 안에 남아있던 액체들이 정체되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자위는 혼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자세로 오래 하게 됩니다. 허리를 숙인 채 손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 허리와 골반에 긴장을 주고 하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뻣뻣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사정이 너무 빨라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몸의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자위하고 나면 10분만 쉬어도 괜찮았던 몸이 지금은 자위를 하고 나면 피로가 반나절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속 호르몬이 줄어들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전립선 회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회복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위로 전립선의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빈도를 줄이고 쉬는 날을 만들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위를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는 습관은 이제는 몸에 무리가 갑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자위를 하면 이틀 이상은 쉬어줘야 전립선이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사정도 근육과 같아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몸이 덜 피로할 때 하십시오. 자위를 할 때는 몸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 식사 직후, 몸살기 있을 때, 감기 기운 있을 때는 자위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몸이 상쾌할 때 혹은 이른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가 좋습니다. 이때는 심장 박동도 안정돼 있고 전립선과 골반도 긴장이 적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세와 손 동작을 천천히 바꾸기. 자위를 너무 빠르게, 세게 하면 전립선이 갑자기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손 동작은 천천히 리듬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보다는 등을 기대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에 부담을 덜 주고 호흡도 편해집니다. 또한 손으로만 하지 마시고 복식 호흡을 함께 하면서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3초 들이마시고 5초 천천히 내쉬는 식으로요. 이것만 해도 자위 후 몸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넷째, 사정 후 반드시 소변을 보고 생식기 청결 유지. 사정이 끝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한번 보시고 따뜻한 물로 음경 끝을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걸 소홀히 하면 전립선 속 잔여물이 요도에 남아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가려움, 따가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 비누는 쓰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위 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알려드리는 작은 팁입니다. 자위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 안의 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 주변 혈액 흐름도 개선됩니다. 사정이 끝난 후에도 한 컵 마시면 전립선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자위를 하지 않는 날엔 골반,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 들이기. 자위를 안 하는 날엔 앉은 자리에서 3분 정도만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항문을 조이고 3초간 유지, 그리고 숨을 내쉬며 힘을 푸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매일 하다 보면 골반이 단단해지고 요실금도 줄어들고 자위할 때 몸의 반응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자위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방법을 바꿔가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에 따라 몸은 바뀌고 그에 따라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면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몸에 맞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더라도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놓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통증이나 염증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핵심 몇 가지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문제 중 하나가 욕구가 생기지 않아도 억지로 자위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극을 주게 되어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이 가고 사정 후 회복도 늦어집니다. 이럴 땐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루 이틀 지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자위 시 자극이 없다고 해서 강한 압력으로 음경을 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경의 말초신경이 손상되거나 일시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맥이 확장되며 겉에 핏줄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자극이 너무 강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피곤하거나 감기기, 열이 있는 날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위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립선이나 요도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사정 후 갑작스러운 오한이나 뼈마디 통증이 온다면 이미 감염 반응이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위 직후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 한 잔을 들이키거나 샤워실에서 찬물로 바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전립선 내 근육을 수축시켜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성적 자극을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이나 상상을 반복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무뎌지고 실제 생활에서는 성적 반응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쾌감 반응 자체가 둔해지는 신경계의 피로입니다. 되도록이면 감각에 집중하고 영상보다는 상상이나 자연스러운 자극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자위가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하나의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놓치게 되면 그 작은 무심함이 전립선 건강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위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소의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해온 일상관리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오래 앉아있으면 압박을 받게 됩니다. TV를 볼 때, 식사할 때, 책을 읽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꼭 자리에서 일어나 3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거나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이 막히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바지나 속옷의 압박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허리띠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립선 주변 림프순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배가 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꽉 끼는 신호입니다. 속옷은 통풍 잘 되는 면 소재로, 바지는 허리 조임이 덜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기상 직후 물 한 잔,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권장합니다. 아침엔 밤새 굳어있던 전립선과 방광 주변을 깨워주고 자기 전엔 몸을 따뜻하게 해줘 수면 중 전립선 이완을 도와줍니다. 단, 잠들기 직전에는 과한 수분 섭취는 피해야 야간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하면 좋은 것은 주 1회 좌욕 습관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받아 엉덩이와 해음부를 10분간 담그는 방식인데, 이것만 해도 전립선 부위에 쌓인 피로와 열감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의 온도는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40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땀이 나거나 숨이 찬다면 물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햇볕 쬐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전립선 건강과 면역 기능 모두에 관여하며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과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면 좋습니다. 이때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팔에 빛이 직접 닿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밤에 회복되고 휴식을 취하는데, 침실이 너무 춥거나 건조하면 몸이 수축되며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너무 푹 꺼지는 침대, 오래된 매트리스, 딱딱한 방석은 모두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면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습관,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건강은 젊을 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처럼,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내일의 몸은 분명 오늘보다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런 건강한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께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채널 좋은 정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건강 여정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